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9일 기사 첫번째 기사 1394년 명 홍무 27년 삼성에서 왕강 등을 섬에 앉히고자 하니 윤허하지 않고 석방하여 효유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그를 같이 올려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왕강, 왕승보, 왕승귀, 왕격을 바닷속의 섬에 옮기소서. 임금이 행수와 장무를 불러 다시 말하지 말게 하니 대답하기를 이 무리들은 전하께서 비록 대우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시지만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왕강은 지모가 남보다 뛰어나고 왕승보와 왕승기는 용력이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서울에 있으면 반드시 불측의 변을 선동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신등의 아뢰는 말을 윤허하시어 훗날의 근심을 방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우선 가둔 것을 속히 풀어주게 하라 하고서는 바로 왕강 등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경등은 모두 쓸만한 인재인 까닭으로 불러와 서울에 두고서 가까이 하고 신임하여 의심함이 없었는데 지금 간관이 바닷속의 섬에 옮기기를 청하지만은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경등은 마땅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출입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라.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30일 경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고 드디어 성 쌓는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일 신미 첫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과 형조에서 또 글을 올려 왕강 등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4일 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성 쌓는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첫번째 기사 나무에 성애가 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2년 2월 6일 병자 두번째 기사 성균관 동쪽 행랑에 화재가 일어났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세번째 기사 삼성에서 모반에 연루된 왕화 등을 굽문코자 하니 수원부에 가두어 굽문토록 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그를 같이 올리었다. 신들이 가만히 김가행, 김박중질과 장님, 이흥무의 공사를 보니 대체에 관계되므로 지난날에 그를 연명으로 올려 그 정상을 밝히기를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어 외방에 나누어 귀양 보내셨으므로 신등은 종사를 위하여 대단히 상심했습니다. 지금은 왕하와 왕거와 중성능의 공사도 또한 대체에 관계되어 이 흥무의 공초와 더불어 사건은 같고 실정은 다른데도 몰래 반역을 모의했으니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대저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당렬을 부식하고 또 난 후에 방사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춘추에서 난신적자를 처단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 당렬을 다스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립하여 도움이 없게 하였으니 춘추의 법이 엄격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런 등류의 사람을 국문하여 나라 사람의 이목에 밝히지 않는다면 신등은 간웅의 무리들이 잇따라 일어나서 병고가 뜻밖에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요사이 근거 없는 말을 상국에 일으키는 것도 반드시 이 무리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즉시 대간과 법관으로 하여금 위의 항목의 사람들을 잡아서 한 곳에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처단하고 아울러 당뇨까지 죄를 다스려 화단을 맞게 하소서. 신등의 말하는 말은 천만세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두어 깊이 살피소서. 임금이 대간과 법관에게 명하여 중질, 왕하 등을 잡아 수원부에 모아 두고 가서 이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상국은 중국을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삼성에서 봉장을 윤허하지 않는다고 출사하지 않으니 출사토록 명하다. 대강과 형조에서 봉장을 윤허하지 않는 이유로서 모두 출근하지 않으니 임금이 불러서 명령하였다. 말하는 바를 윤허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만 깊이 생각하고자 한 것뿐이니 우선 마땅히 정사를 보아야 할 것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군현의 신 구관 교대시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인수인계한 후 해유토록 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 경기 좌도 도관찰사의 보고에 주 현관이 교대할 즈음에 창고의 전곡이 일찍이 그 수량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문부로서 서로 전해주는데 그치게 되니 함부로 쓰고 도둑질해 쓴 것과 빗물이 새거나 땅의 습하거나 쥐가 파먹어서 소모된 것을 자기의 채무로 삼지 않는데 여러 해 동안 이미 오래되면 비록 혹시 문부를 살펴서 사실을 조사하더라도 어느 관원 때에 손실된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며 그 쥐가 파먹은 것은 비록 사람의 힘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바이지만 또한 이것도 마음을 쓰미 주밀하지 못한 때문이며 그 빗물이 샌 것과 땅의 습기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은 데서 그렇게 된 것이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신관과 구관이 수량을 헤아려서 전해주고 받고 한 후에 그 함부로 쓴 것과 도둑질해온 것은 배로 징수하고 빗물에 샌 것과 땅의 습기와 쥐가 파먹어서 손실된 것은 그 수량에 의하여 소급 상환하게 하고 이미 마치고 난 뒤에야 해유하기를 허가하여 이를 항식으로 삼게 하시오 하니 도평의사사에서 의논하여 적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각기 한 창고에 두고 비록 한 창고일지라도 간마기를 가운데 두어 곡식을 출납할 즈음에는 먼저 묵은 곡식을 쓰게 하고 그 함부로 쓴 것과 도둑질해 쓴 것은 배로 상환하고 쥐가 파먹은 것은 반만 징수하고 빗물이 샌 것과 땅의 습기로 손해난 것은 수량에 준하여 다시 바치게 하고 각기 율에 따라 논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나 물품 출납에 관한 책임을 해제받는 일, 즉 전임관이 전곡과 물품의 수납 지출에 관한 장부를 써서 부임하는 관원에게 인계할 경우 이 사실을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는 이를 조사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의 증명서를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시의 행랑에 큰 시장에 화재가 일어났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연복사에 거둥하여 문수법회를 구경하고 드디어 참참문화부사 정희계의 사제로 가서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강과 형조에서 장계하였다. 원하옵건대 왕하, 왕거, 성능, 이흥무, 김가행, 박중질 등을 한 곳에서 대질 신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대간, 형조, 순군부에 각기 1원씩을 보내어 양광도 관찰사와 함께 수원부에 모여서 대질 신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제거와 관련하여 사헌시사 권문이 기거주, 정귀진 등을 탄핵하다. 사헌시사 권문이와 윤창과 기거주, 정귀진, 좌섭류, 최사강, 감찰, 이봉례 등이 대강과 형조를 탄핵을 당하였다. 삼관이 모여 의논하여 공양왕의 삼부자와 왕후의 삼부자 및 왕강, 왕승보, 왕승귀 등을 제거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어제 왕씨를 제거하는 한 가지 일로서 장소에
연명하여 올려 청하였으나 즉시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지금 또 왕강, 왕승보, 왕승기를 제거하는 일로서 그를 올려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문희 등이 말하기를 만약에 왕실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 제거할 일이지 어찌 유독 왕강 등만 제거하겠는가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를 탄핵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서소문의 옹성이 장차 기울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감력관을 옹진의 수자리에 귀양 보내었다. 옹성은 큰 성문 밖의 작은 성문 밖의 부설하여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각 품의 문무관에게 인부를 내게 하여 경성의 축조를 조력케 하다. 문무의 각 품에게 일하는 사람들을 차등 있게 내어 경성을 쌓는데 조력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 첨저제사 안처선이 외적 12명을 죽이니 궁온 등을 하사하다. 안처선이 외적 12명을 못 빼고 노획한 병기까지 모두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주었다. 궁온은 임금이 내려주는 수를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연복사에 거둥하여 문수법회를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산직의 풍간에게 역부를 차등 있게 내어 경성을 쌓는데 조력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하윤 등 11인에게 역대 현인들의 비결을 상고하여 요점을 뽑아 바치라고 명하다. 영삼사사 권중하 검교문화시중 이무방 삼삼사사 정도전 문화실황 찬성사 성석린 대학사 민재 참참문화부사 남은 첨서중추원사 정총 검교대학사 권근 중추원 학사 이직 대사은 이근 등 10인에게 명하여 좌도 돛관찰사 하윤과 함께 동국 역대 여러 현인들의 비록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추려서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5일 을유 첫 번째 기사 내사 김인보의 본향인 밀양군을 밀양부로 승격시켰다. 사신 김인보가 그의 본향인 이유로 청했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5일 을유 두 번째 기사 경산부사 이황 하빈현에서 이상한 풀을 얻었는데 빛깔은 붉고 가지가 셋이며 몸은 보석과 같았으므로 상설하여 참참문화부사 남은의 사제에 보내니 남은이 영지라 하여 임금에게 바치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5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서소문을 개축하면서 석장인 중을 효수하여 경계시켰다. 석장인 중의 머리를 베어 그 위에 매달아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영삼사사 권중하 등이 비록 찰료를 바치니 임금이 하윤과 이직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연복사에 거둥하여 문수법회를 구경하였다. 왕사 자초가 죄수를 사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산기상시 이거이 등을 수원부로 보내 왕화 등을 국문케 하다. 상기상시 이거이 사헌중승 박신 형조정랑 전시 순군지사 성보 등을 수원부에 보내어 왕하 왕거 중성릉 김가행 박중질
이흥무 등을 잡아 국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은 각 일정, 흑마포, 흑저포 각 40필, 안자 각 일면식을 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조준, 권중하 등에게 풍수에 관한 비결책을 가지고 무학의 천도지를 살펴보게 하다. 좌시중 조준과 영삼사사 권중하 등 11인을 보내어 성관의 원리 등을 거느리고 지리비록 찰료를 가지고 와서 천도할 땅을 무학 남쪽에서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표전, 문제 등 황제가 힐문한 10가지 조항에 대하여 해명하는 주문. 조정의 사신 김인복 장부계가 돌아가니 임금이 주본 한 통을 지어서 붙여 올리니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선유문에 이르러 전송하였다. 그 주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6년 1393년 12월 초 8일에 험차내사 김인보 등이 이르러 좌근 도독부의 자문을 받아 삼가 성지를 받자 왔는데 이르기를 어찌해서 고려의 이성계가 스스로 변방의 헌단을 일으켜 해마다 그치지 않는가. 그 계량은 창의 강토를 둘러 있고 겹친 산을 짊어져서 험지를 삼은 것은 미는데 불과하니 자주 흉완한 짓을 함부로 행하여 우리 조정에서 군사 징벌을 함을 한나라와 당나라와 같이 여기고 있다. 또한 한나라 당나라 장수들이 기사에는 장점이 있고 주접에는 단점이 있는 까닭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고생을 하고 군사의 행진이 뜻대로 되지 않았었다. 짐은 중국을 평정함으로부터 호로를 물리치고 하해와 육지를 통틀어 정벌했으니 수군을 여러 장수들이 어찌 한나라 당나라의 한 일에 비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반드시 군사가 4만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에 유인한 여진의 대소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유인한 여진의 변방을 수비한 천호를 보내어 오고 이후에는 간사한 꾀를 만들어 변방의 헌단을 일으키지 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한다면 바야흐로 동의의 군주가 되고 후사 또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삼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소방이 천조를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고 두 마음이 없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 변방의 헌단을 일으키겠습니까? 국토는 좁고 인민은 적은데 보잘것없는 사내를 무엇이 믿을 것이 있기에 흉완한 짓을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전후에 여진을 유인한 것이 진실이 없었는데 지금 삼가 성지를 받고 전일에 있었다고 함을 알았으니 두렵고 낭패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신의 선대는 본디 조선의 유종인데 신의 22대 조상 이한에 이르러 신라의 벼슬하여 사공이 되었으며 신라가 망하자 이한의 6대 손인 이경휴가 고려와 벼슬하였으며 이경휴의 13대 손인 이안사가 전대의 원나라에 벼슬했으니 이분이 신의 고조였습니다. 이로부터 뒤에는 고려의 관작은 받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군사가 일어나며 신의 아버지 이자추는 신을 거느리고 피란하여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마침 외구에 장난이 있었으며 또 모원수 관선생 나하추가 잇따라 들어와서 침구하니 신이 무죄를 좀 익혔던 이유로서 신을 항우에 배치하였지만은 신의 관적은 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려의 공민왕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위성인 신우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에 권신 이이님, 임견미, 염흥방 등이 잇따라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서 백성들에게 해독을 퍼뜨려 죄악이 가득하였으므로 스스로 주륙을 취하였습니다. 신은 본 마음이 근신하여 다른 과실이 없었으므로 신을 거용하여 문수나 수시중으로 삼아 바야흐로 나라의 정사를 참여하게 했는데 뜻밖의 최영이 도리어 광망한 계획을 내어 신우와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였습니다. 신은 소국이 상국의 국경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대의로 계유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니 신우는 그 죄를 알게 되고 최영은 차명을 당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종실 왕료로서 나라 일을 임시로 서리하게 하고 정몽주를 문화시중으로 삼았는데 몽주는 최영의 실패한 자취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왕료와 더불어 다시 요동을 공격하려고 모의하니 나라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하므로 왕료는 물러나 사제로 돌아가고 몽주는 참령을 당하였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왕씨의 후손은 세상의 인망에 맞을 만한 사람이었고 군국의 정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었으나 안 되겠다 여겨 이에 대소신로와 한량, 기료 등이 신이 대국을 섬기는 충성이 있는 이유로서 함께 추대하 군국의 정무를 임시로 보게 하고 즉시 주문하여 삼가 윤허를 얻었습니다. 신은 본디 무부이므로 실로 사리를 아는 능력이 없사오며 또 신의 선대는 고려에 있었으므로 전혀 빙자할 세력이 없었는데 다행히 성은을 힘입어 오늘날이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여 받드는 정성은 하늘의 해와 같이 명백합니다. 하물며 최영 정몽주의 하늘이 밝은 거울처럼 가까이 있었는데 신이 만약 그 간사한 계획을 계속한다면 성은은 비록 신을 용서하고자 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어찌 즐거이 용서하겠습니까? 신이 목석이 아닌데 어찌 감히 심력을 수고롭게 하면서 이러한 이익이 없는 헌단을 만들어 스스로 화를 초래하겠습니까? 신이 만약 기망한다면 천주귀신이 위에서 굽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조관의 정률을 낱낱이 한 조목 한 조목씩 열거하여 삼가 갖추어 주문합니다. 일관에 조정에서 매양 장수에게 명령하여 요동을 지키게 했는데 저들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 포백과 금은의 유로서 거짓으로 행례한다고 이유로 삼고 있으나 마음속은 우리의 변장을 꾀하는 데 있다 하였는데 전건의 사리는 조회해 보니 소방에서 무려 사신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갈 적에는 반드시 요양을 격려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정을 중하게 여겨 혹은 토산물인 포백으로서 행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서럽게 하는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일관은 요사이 사람을 보내어 죄왕의 처소에 이르러 행례를 하였는데 보내온 사람이 거짓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스스로 그 나라를 비방하고 있으니 마음속은 왕의 동정을 정탐하는 데 있다 했는데 전건의 사리를 조회해보니 소방에서 다만 사신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갈 적에 죄왕부를 격려하여 가게 되므로 제왕 전하에게 나아가서 행례한 것이며 또 그 중간에 혹시 은사의 실수가 있었다면 대개 이것은 명령을 받고 간 원인의 과실이므로 소국의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일관은 전부터 자주 청하여 약속을 듣겠다 하고는 약속한 지가 이미 오래되며 가고 난 뒤에는 곧 전일의 약속을 어기고 암암리에 여진을 꾀하여 가족 500여 명을 거느리고 몰래 압록강을 건너게 했으니 과연 이것이 약속을 듣겠는가 한 것인가? 죄의 큰 것이 이 헌담보다 더할 것이다 하였는데 정권의 사리는 조회해보니 소구의 군민이 잇따라 요동으로 도망해와서 군정에 충당된 사람과 혹은 잠시 거주한 사람은 본디부터 유인한 일이 없었는데도 고향을 생각하여 도로 다시 도망해와서 산골짜기 사이에 몰래 거주하고 있는데 신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요사이 요동도사에서 온 자문에 의하여 사람을 보내어 소기, 이한니 등을 처자까지 합쳐 23명을 잡아서 요동도사에 보냈으며 홍무 26년 1393년 5월 13일 삼가 수조를 받고서는 즉시 관할 서북면의 각부 주군현에서 본디는 본국인에 속했던 박용 등을 가족 388명까지 잡아오고 파절천호, 김왕기 등까지 잡아와서 전 밀직부사 조원을 시켜 압송한 것과 취하여 조사한 본래 거주하던 여진인 구을토 등 116명은 파견해온 천호 왕 탈환불화의 관령에게 붙여 모두 홍무 26년 8월에 험차내사 황령기, 최연 등과 함께 요동도사에 보내어 서로 주고받고자 했습니다. 일관은 근일에 요동에 와서 아래기를 금년 7월에 불안당 1명을 잡아왔는데 살펴보니 고려 해주 청산 파절천호 합도간의 하민으로서 이름은 정갈매인데 그가 말하기를 고려왕이 흑포 30통을 합도간에 귀착시켜 배 17척을 내게 했는데 배마다 군사 40명, 노젓는 사람 18명, 백호 1명씩 연강에 5,000호를 시켜 관령하게 하고는 7월 초 5일에 길을 떠났습니다.
배 위의 사람 모두 외적처럼 꾸미고 배도 모두 흑색으로 꾸며 거짓으로 매매합니다. 하면서 소식을 정탐하게 하며 만약 관군을 만나면 다만 이것이 외신이라 말하거든. 연로에서 검략하여 잡아가면서 안치했는데 화자 9명 중에서 1명은 죽이고 6명은 놓아 돌려보내고 2명을 남겨두어 길을 인도하게 하여 7월 28일 밤에 금주의 위도에 도착하여 조금 정박했다가 5,000호가 매 선척에 남은 군사 10명을 내어 간수하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자기가 인솔하여 언덕에 올라 신시의 군둔을 불사르고 겁탈하여 군인과 가속을 합계 4명을 사로잡아 가고 2명을 죽이고 3명을 살상하였다고 하였으며 일관은 또 거짓으로 외적을 꾸며 선척을 타고 산동의 연해주로 가서 언덕에 올라 본주의 인연을 급살하였음을 본뒤 잡혀갔던 화자가 도망해 돌아와서 말하여 그 전에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삼가 정권의 살인은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소방이 성조를 섬기면서 질성으로 하고 두 마음이 없는데 어찌 감히 소민을 보내어 배를 타고 거짓으로 외적을 꾸미며 금주와 산동 등지에 가서 언덕에 올라 도둑질을 하여 인명을 살상하였겠습니까? 그 정갈매가 일컬바 거짓으로 매매한다 하면서 소식을 정탐한 것은 신은 실로 갈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오며 더구나 만약 도둑질을 하여 겁살했다고 한다면 인정이 조국하여졌을 것이니 어떻게 사정을 정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인 것은 분변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 전에 윤희와 이초가 도망하여 경사에 가서 시비를 거짓 꾸몄으며 황제에게 살펴 만리밖의 일을 환하게 하시어 윤희와 이초가 이미 그 죄에 복종하여 처형되었사온데 신은 이미 장갈매도 역시 이런 류의 불량한 무리로서 잡혀서 관청에 이름에 문득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국에서 사신을 보내매 이와 같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사오니 위에 하늘의 해가 있사온데 입으로는 사정을 호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상가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조관을 파견하여 잡힌 겁적 장갈매를 보내시어 나라 사람들과 대변한다면 문득 거짓인가 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관은 표문을 올려 입공한다 이끌고는 매양 말을 가져와 오면서 말을 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발하여 보니 말이 모두 둔하고 타서 지친 것들 뿐이며 이번에는 받친 말 중에 다리가 병들고 이가 없는 것과 길들이지 않은 것이 반이나 되며 그 나머지는 비록 관절병은 없지만은 또한 모두 둔하여 지성으로 바친 물건이 아니니 이런 것으로서 업신여기고 화단을 만드는 것보다 어찌 줄여서라도 물건이 좋고 뜻이 성실한 것만 같겠는가 하였는데 정권의 사리를 조회해 보니 소국에서 생산되는 말이 본래 작고 둔함으로 무릇 공언할 때는 당하게 되면 힘을 다하여 가려서 바치게 되는데 대개 길이가 매우 멀기 때문에 다리가 병들고 피곤해 약한 것도 있을 것이오나 소방이 어찌 감히 업신여기겠습니까? 1. 관은 국호를 고치는 한 가지 절차는 사람을 보내어 조칙을 청하므로 혹은 조선을 개성하든지 이미 자기가 하도록 허가하고 즉시 정명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고서 표문에는 그전대로 전지국사라 일컫게 되니 무슨 계획인지 상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간사한 짓을 해서 서서 계획을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저들이 상스럽지 못한 징조이다 하였는데 정권의 살인은 홍무 26년 1393년 2월 15일 배신 한상질이 경사로부터 돌아오면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와서 삼가 성지를 받사오는데 그 직지에 동의의 국호는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으로 삼아서 본받아 하늘의 뜻을 본받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는데 삼가 국호를 조선이라 고쳐 이끌은 외에 신은 생각하기를 국왕의 명작을 내리지 않았다고 여겨 감히 함부로 왕이라 이끌지 못한 것이며 실로 업신여기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아 삼가 성지를 받들었는데 즉시 명칭을 바루어야 된다 하였으며 또 도독부에서 온 자문에 의거하면 조선국왕 이에게 자문을 보내니 이에 준하여 사은 표전의 수찬을 제폐하라 하기에 삼가 위의 명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며 일관은 이미 국호를 고치도록 허가했는데 사자가 돌아간 뒤에
되도록 소식이 없었으며 먼저 사람을 여왕과 영왕의 곳에 보내어 행례하면서 조선국 권지국사라 이끌고 한 달 후에야 겨우 표문을 올려 사언하니 존비의 구분을 고의로 먼저 하고 뒤에 하였다 하였는데 전건의 사리는 조예에 알아보니 국호를 고치고 사언하는 일은 홍무 26년 3월 초 9일 문화평리 이염을 파견하여 표전과 예물을 가지고 경사로 가게 됐는데 간 뒤에 여왕과 영왕이 봉작을 받고 도래하였다는 것을 들어 알았습니다. 신은 소방이 이 요령과 경계가 서로 가까우므로 특별히 조정을 중시함으로써 마땅히 행례해야 되기에 그의 4월 초 6일에 전 밀직사 박원과 밀직부사 윤운을 파견하여 여왕과 영왕 전하에게 가서 행례하게 하였는데 위의 항목의 이음은 대개 경사에 가는 길이 매우 멀고 또한 진언할 안자와 예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지체하여 서울에 이르게 된 것이니 어찌 감히 고의로 먼저 가고 뒤에 간 것이 있겠습니까? 1. 관은 지난해에 왕창으로 하여금 내조하기를 청함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왕료에게 국사를 맡겼더니 또 내조하기를 청함으로 역시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데 드디어 요의 아들 석으로 하여금 내조하게 하고서 조정에 이르고자 도로 돌려보내고는 그 부자가 부도하다고 이끌어 마침내 시역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여러 번 내조하기를 청한 것은 마음속으로 중국에서 정벌할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이 일을 가탁하여 신용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하였는데 전건의 사리는 간단히 보건대 전대의 신창과 요왕 등이 여러 번 친히 조회하기를 청하여 요가 아들 석을 보내어 친히 천조에 조회하고 환국하여 그 아버지와 더불어 부도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반역을 꾀하기까지 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여 사조로 물러가게 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신을 왕으로 추대하여 조정에 주달하니 성자께서 그 사정을 환하게 하시고 신에게 권지국사를 허가하였으니 그 왕료 부자는 현재 단란하게 모여 살게 하고 타고난 수명을 보존토록 하였으며 일관은 국호를 고치는 데 대한 사언은 표전 내에 업신여기는 은사를 섞었으니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기는 정성이 과연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전건의 사리는 조예에 알아보니 소방이 먼 지방에 궁벽에 하게 있어서 언어도 통하지 못하고 문견도 넓지 못하여 문자를 대강 익혀서 사정을 겨우 말하게 되므로 표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체제와 격식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된 것이고 감히 고의로 모반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중국, 주보는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 주접은 배를 운변하는 일이고 곧 수전이며 조정은 본주는 영해주를 말하고 왕창은 창왕이고 왕료는 공양왕이고 시역은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일이다.